체육계가 연이은 논란으로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내부 고발에 이어 축구협회의 비상식적인 감독 선임 과정까지 지금 체육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역임 중인 이기흥 회장은 현재 체육계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최악의 체육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이기흥 회장의 논란은 무려 201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기흥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은메달을 딴 지친 박태환에게 한국에서 있을 수영 행사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미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입은 박태환이 불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수영연맹은 괘씸죄라며 포상금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돈을 가로챈 것으로도 모자라 박태환 본인의 반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뜨거운 여론의 문매를 맞고서야 지급한 전적이 있죠. 이후 잠잠해지나 싶더니 4년 뒤 또 일이 터졌습니다. 2016년 이기흥 회장이 맡고 있던 수영연맹이 일부 임원의 비리와 재정 악화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자 이기흥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는데 얼마 후에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는지 뻔뻔하게 대한체육회장직에 도전한 것이죠. 심지어 2017년에는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셀프 제출하여 논란이 됐는데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더니 8일 만에 본인을 셀프 추천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사회에서는 후보 추천 권한을 위임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설명을 했지만 문제의 결정을 내린 이사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되지도 않았고 이사회 구성원들도 이기흥 회장의 측근들로 채워져 있었죠. 이기흥 회장 역시 측근, 인맥 등을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인맥축구 홍명보 감독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무려 각종 기부금으로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기흥의 개인 재산도 모두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올 정도로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의혹이 제기된 것만 해도 무려 올림픽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억 규모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 언급된 팩트만 얘기해도 대한체육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의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면서도 예산은 예년 올림픽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는 체육회에 매년 지급하는 4,20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도 문제 삼으며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수사하며 체육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원래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지방체육회에 지급했던 생활체육 예산을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체육회는 즉각 반발했는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도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이어 예산 배분권 등 체육회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꼴이라며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이기흥 회장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한연임이 가능하도록 체육회정관을 개정한 뒤 3선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의 부인이 세금을 상습 체납하여 최소 7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기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에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이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기흥 재선 뒤에 또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계속 담보가 설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흥 부인이 세금 체납을 20년째 반복하고 있고 현재도 세금을 체납 중인 만큼 이기흥이 5천억 원의 혈세를 다루는 자리에 과연 적합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과연 누가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기흥은 이런 논란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데요.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나서서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이기흥의 3선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밝혀진 비리가 크고 계속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 또 다시 이기흥이 앉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기흥의 논란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이기흥은 하남시 골재 채취장 오염토사 방치로
정부의 혈세 425억 원 이상을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과의 관련설에는 2006년 이후 손을 뗐기 때문에 고의부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장과 다르게 부인 김 씨는 이기흥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흥국산업의 주식을 최소 2017년까지 보유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기흥은 권력 남용까지 행해왔는데요. IOC 위원이 된 뒤 자신과 아내가 최고 등급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딱 3명 만이 보유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압류 해제를 반복한 부인에게도 대통령이 소지한 등급의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 모든 문제에 이기흥 부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기흥이 함께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기흥은 2016년 1억 원을 출연, 자선단체, 서담을 설립했고 이 회장은 체육회장 출마 때 자신의 직업이 서담 이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했지만 그 이면은 세금 체납자였던 것입니다. 모두를 속여가며 세금 체납을 해왔지만 결국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그가 숨겨온 것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김 씨는 약 2달 만인 2017년 압류를 해제했는데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는데 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됐음이 세상에 알려질까 우려했던 때문인지 신속하게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푼 셈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전과자란 말과 부인은 세금 상습 체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이 후보자의 범죄 전역과 탈세, 세금 체납 여부 등 기본적 자질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증명됐습니다. 즉, 한 해 5천억 원의 국민 열세를 주무르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의 전과자, 탈세자, 세금 상습 체납자 등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도 전과자 회장, 탈세자 회장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는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와 회원 등이 후보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관 개정 등의 승인권을 가진 문화체육부 역시 구멍이 숭숭 뚫린 선거제도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차기 회장 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만약 선거 규정 개정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후보자들의 자율합의로 범죄 전력, 세금 완납 관련 증명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요. 특히 후보자 등록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외하면 자격에 대한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 등이 발급하며 그나마 일부 서류는 본인의 확인서이며 특히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 역시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로서 정부가 공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 공고를 보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로는 범죄 전역 여부, 탈세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전혀 검증할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과자, 탈세자, 세금 체납자 등의 출마를 허용하는 선거제도이며 구조적으로 전과자 회장, 탈세자 회장의 당선을 방치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기흥 회장은 수자원 공사 로비를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7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또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6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수자원 공사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됐고 2007년 8월 서울고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죠.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2007년 12월 26일 상고를 자진 철회한 뒤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이니 이기흥은 결론적으로 전과자인 것입니다. 이토록 각종 비리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기흥이 사면임에 성공할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선거 제도가 이기흥 현 회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 이 부분을 유인촌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약 20일이란 짧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2,000명이 넘는 전국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두가 주목할 만한 득표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무려 지난 8년 동안 재임하면서 전국을 수십 바퀴를 돌아온 이기흥 회장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에 대한 많은 논란이 터지고 이 삼선을 막기 위한 유인촌 장관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이기흥 회장의 사면임도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주위에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이기흥 회장이 사면임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